김재구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그 만행, 그리고 이재명 씨의 그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을 호도하고, 그리고 본인의 인성과 그 전체적인 그 정치꾼 이재명. 기가 막힌 말을 조금 아까 뭐라고? 자기 그 차 안에서 1인 유튜브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따따따따따 젤려거리고 그거 합니까? 참 우습죠, 우습죠.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당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던 의혹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나 이재명을 말이죠 욕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왜 저한테 돈을 줍니까? 유동규가? 나무기가? 나 돈 왜 줘요? 이거 어불성설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그러면서 나를 엮어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검찰과 책임을 경감해야 하는 남욱, 유동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 나는 이재명입니다. 나는 운명적 상황에 처해 있다. 참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운명적 상황에 처해 있어.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범죄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갈 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촛불 혁명으로 권력까지 축출한 국민이 크고 위대한 힘이 함께 나하고 해줄 것을 믿는다. 아니 얘 말하는 거 봐요. 국민이 이재명 본인하고 함께 갈 거라고 이재명 본인은 믿고 있다. 이것을 유튜브 방송에 하고 있어. 아, 이 사람이 대통령감 맞아요? 당대표감 맞아? 계양구 주민들 뭐한겨? 왜 배치 준겨? 정신 나간겨? 묻고 싶어요. 참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또 유튜브 방송을 또 해.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자기 얼굴만 쫙 내밀어놓고 해. 뭐라고 그러냐? 지지자들을 상대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해요. 차를 타자마자 핸드폰 꺼내. 그 유튜브 딱 실시간 딱 눌러. 여러분 나 감옥 가요. 이재명 씨가 대선 때 유튜브 방송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십시오. 저기 유동규 또는 대장동 건설할 때 그 사람들이 나 이재명이가 자기들을 사업을 방해했다고 나 이재명도 욕하고 돈을 더 뺏어갔다고 공산당 XX가 욕했던 유동규, 김남욱, 김만배 얘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원망하던 이재명을 위해서 6억, 8억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뻐꾸기 날려. 이재명. 이거 정상입니까? 안 상태지요? 또 뭐라고 하냐? 유튜브에다가 뇌물과 정치자금의 형량 차이가 큰데 뇌물이 훨씬 형량이 더 세다. 변호사니까 알겠지? 저를 엮어놓고 싶어하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해야 하는 남욱, 유동규 얘네들이 이해관계 떨어졌기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나 집어넣으려고 하는겨. 국민 여러분 믿지 말아요. 국민 여러분이 나를 구해줘. 이 얘기 아닙니까? 어따 대고 국민 여러분이 널 구해주냐? 정신 나간 이재명 씨.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서 검찰과 피해자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아주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아주 모략을 해버리네. 야. 그러면서 저번에 이랬잖아요. 저번에 당사에서 김용 사무실 압색을 시도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수사를 해야지 보여주기식 쇼를 하면 되겠소? 대장동 여기서 해먹은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 이재명이.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하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당대표인 이재명이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달라면 주겠다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다. 수문을 주겠다? 모욕을 하겠다? 그런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짜집게 해가지고 육갑 댄스 지루박 브루스 탱고를 추고 있는 거야. 누가? 이재명. 그러면서 조그마한 색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자, 이재명 자기가 자기 삶을 얘기하는겨. 기가 막힌 양반이야, 양반.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이 조그만 색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서 살으면 내 뜻대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이장이나 하고 군수나 하고 그러면 조그만 시의 시장이나 하고 그래서 그 시에 있는 주민들 조물락 지락 펴나가면서 살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내가 와버렸다. 거기 대선까지 출마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강으로 또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말이에요.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저는. 왜? 국민이 저 소환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차라리 똘광에서 놀게, 내문에서 놀게 놔두지. 날 왜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시오? 원망하는 거예요, 국민을. 이런 느작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시오. 나 환장 먹었어. 이재명 말하는 거예요. 나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시오. 내가 누굴 믿어요? 국민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국민들께서 이 자리까지 불려주셨잖아요. 나를, 국민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나 지켜줘요. 나 감옥 가요. 아니, 누구한테 애원하냐? 국민한테? 죄는 내가 짓고?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권력까지 축출한 만큼 국민의힘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가줄 것을 나 이재명이는 믿는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나를 구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에 퐁창 때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유동규 씨 시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동규 씨가 정말 대한민국의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유동규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유동규 씨가 언론과 만나가지고 그 김용 부원장 관련된 진술을 자기는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체포된 이후에 야당 등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 관련 진술을 하도록 검찰이 설득을 했다. 이른바 희유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쭉 봤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야당 의원들의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국민에게 호도하려는 그런 국정감사장이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유동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소한의 뭐에 희우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유동규 씨의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자, 모든 걸 다 얘기했다. 이제 검찰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자, 요렇게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가 그 이재명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네 분이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도 아무렴은 사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악랄한 수법이 본인에게도 꽂힐까봐 일단 자기가 너무 이용을 당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의리가 없더라. 자, 그런 걸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작년 10월 달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 뒤에 지난 20일 날 1년 만에 구속 만료가 되고 이제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김용 부위원장이 체포가 됩니다. 야당 등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가 검찰에 희우된 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잇따라 나왔고요.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유동규 씨가 부인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가 유 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씨가 나는 뭐 유동규 씨 잘 모른다. 알아도 멀찌감치 아는 것이지 난 그 사람은 내 측근 아니야. 이렇게 아주 기자들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아니 유동규가 그런 부정한 일을 한 줄 알았으면 아이고 내칠 것을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재명 씨 그분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유동규 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검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본 거예요. 유동규 씨가.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최재진을 만나서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의리? 야, 이 세계는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동규 씨가 또 얘기를 합니다. 구치소에 가가지고 1년을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다. 그리고 헛된 것을 내가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아주 양심 고백을 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 이것을 낱낱이 검찰에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조선일보와도 뭐 인터뷰했고요. 또 신문도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을 나도 받고, 그리고 이재명 씨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검찰이나 법정 등에서 진술을 할 생각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요, 남욱 그 외에 김만배 모두들 이렇게 양심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 씨 가셔야지요. 어디로? 감옥으로 가셔야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보답입니다. 김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제가 좀 밀어내서 숨기려고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나 유동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재명 씨 하는 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련해서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씨가 기자회견에서 뻐꾸기를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냥 날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 씨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회견 내용 전체를 들어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자, 이렇게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를 아주 정말 거짓말쟁이, 아주 못된 사람, 악랄한 사람, 정치꾼,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갑자기 최근에 심경 변화가 있었나,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경 변화 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진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가치 없는 거에 너무 제가 몰두를 해왔던 것 같다. 후회스럽다. 자, 내가 지은 지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또 남이 지은 지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한테 중독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인 건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이러면 나중에 나도 극단적인 선택 한 4명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두려움도 앞서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김용 부위원장과 돈이 관계된 거, 여기에 움직인 과정에 유동규 씨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검찰에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리, 물음표.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자,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기 구치소에 가가지고 1년을 다 명상을 하고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신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유동규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섭다. 이렇게 댓글 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합니다. 유동규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자기는 뭐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참 너무 허구더라, 허상이더라, 거짓말쟁이더라. 무조건 이용한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이재명을 보고 이제 정확한 팩트로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자살 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나오더라. 자, 인명재천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동규가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나 유동규가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그런 거 이제 가리지 않고 진실만 딱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내가 구치소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씨는 아마도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11월 말? 12월 초. 아마도 요때쯤 되면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당대표 완전히 나가리 되고 아마도 뭐 구속까지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여야 혹은 그런 어떤 정치바람 이런 것에 전혀 이제 자기는 연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동규는 이런 건 전혀 연관하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법을 믿고 나는 법정에 가서 증거 그리고 모든 이재명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겠다. 요게 유동규의 가슴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희유 안 당할 사람이다. 협박 이런 거 나한테는 안 통한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다. 딱 잘라만 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유동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왔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 있는 그대로만 나는 검찰에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심경이 또 변화가 또 왔습니다. 오늘 이미 검찰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나왔다. 유동규 하는 말.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유동규가 이제 양심선언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 극단적 선택한 4명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는 그 남욱이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네. 저 안양시의 박달동이라고 예비군 훈련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탄약고가 엄청 큰 탄약고가 있어요. 이거 터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이 부원장이 8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잖아요. 체포됐잖아요. 구속됐습니다. 어쩌냐게? 다 구속됐어. 거기만 구속된 게 아니야. 문재인 측 하다 못해 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다 될 거야. 안보실장은 됐고요. 구속이 어제 새벽에. 그리고 저 해경 경찰청장도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다 구속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아주 못된 권력자들 싸그리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나쁜 이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4명의 극단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 뭐라겠죠?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밑에 새파란 부하 직원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이렇게 쌩까다가 다 들통이 났습니다. 자, 유동규가 여기에 아주 장본인이에요. 아주 샅샅이 말할 겁니다. 안양시 박달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곳에 탄약고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을 남욱이가 8억 원을 주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자, 보십시오. 김용 연구원 부원장의 8억 원 불법 대금 이것을 준 이유는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데 이 사람이 경기 안양시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을 받고 해결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남욱이가 8억을 주는 조건은 안양에 그 박달동의 예비군 훈련장 있는 곳에 탄약고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얘네들이 또 꼼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었었죠? 그냥 여기 탄약고를 개발하면 엄청난 실효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한 2조 원대가. 그래서 이것을 또 처먹으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김용 부위원장은 작년 4월에서 8월달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계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누가? 김용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그러니까 돈을 8억을 줘라. 이것을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유동규한테.
그래 유동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남욱이한테 현금 8억 4,7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서 받아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누가? 김용희가 엊그저께.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닭장 속에 있는 김용희는 검찰이 완전히 드러낼 겁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의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박달동 탄약고 요거 개발하는 조건으로 8억 4,700만 원을 줬다. 누가? 남욱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안양시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 달라는 청탁을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김용에게 전달을 했고, 또 김용은 이것을 이재명한테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와 8억 4,700만 원을 요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김용은 해당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다까지 검찰이 증거 확보를 했습니다. 자, 안양군 탄약고 이전은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군 시설 부지의 스마트 복합 담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만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여기에 이재명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선자금 8억 4,700만 원 받으려고 이걸 약속했겠습니까? 김용희가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8억 4,700만 돈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대선자금에 쓰였고, 또 이재명 감추는 돈이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8억 7천만 원 급조된 돈입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출마했어요. 자, 경선 붙습니다. 자, 이낙연 씨하고 붙어요. 정세균 씨도 붙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이재명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이낙연 씨가 확실히 당대표고 다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8억 7천만 원에 들어온 돈은 아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포섭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선 본선이 아니고 대선 예비 등록 할 때쯤에 돈을 1억, 2억, 1억 5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받아다가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포섭하는데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돼요. 김재국 생각은. 그래서 대선 후보를 거머쥐지 않았나. 이낙연이를 아주 완전히 낙동강 오리가 시키고 다 뭘 냈느냐? 돈으로 했겠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서로 그냥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서바이벌이에요. 자, 이재명 유동규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유동규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유동규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은 시작됐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남욱벼사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동규처럼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유동규 제2의 유동규가 나올 겁니다. 제3의 유동규, 제4의 유동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지금 빨리 다가온다. 12월 달 안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될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재명이는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건희하고 같이 특검 받자? 뚱딴지 같은 소리 또 해고 지랄이. 대표란 작자가. 그래 지금 자기를 조여오고 이제는 증거문들이 우주수로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이걸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꾀돌인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화동의 4호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서 1,007억 원의 수익을 올린 남욱 변호사는 작년 8월 달에 박달동 스마트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남욱은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은 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작년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면서 안양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로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대장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양권은 슬그머니 빠지는 거지. 대장동 안 걸렸으면 안양 박달동 탄약고 날라갔어요. 아니 이재명이 할 사람이지. 돈을 받고 하는 거야. 뭐냐면 대선 자금을 대주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안양 탄약고는 남욱 일당들에게 돌려주고 탄약고 폭파시켜버리고 거기에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음모를 꾸몄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착것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아직 평화 오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 종전선언? 개뿔입니다. 다 거짓말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제2의 대장동 사건 또 터지죠. 어디서? 안양에서. 아니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탄약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도시 만든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후에는요 집이 폐허돼 버립니다. 무조건 지면 되는 게 아니야.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어쨌든 이 김용이라는 사람의 현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군부대 이전과 같은 청탁이 있었다면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다. 또 오리발 뇌물에 김의겸이 얘 못 써.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씨한테 팔딱이 돼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흑석동에 건물 사가지고 장난치다가 돼지가 맞아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이 요거 집장사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어쨌든 검찰은 유동규가 2014년 정진상 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또 줬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2014년도에 정진상이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진상 뭐라고 하느냐? 받았습니까? 정진상 씨? 뭔 얘기야? 허구 그 자체요. 난 유동규한테 돈 받은 적이 없어. 허구야. 아주 이 정진상이하고 이 재명이는 증거 나와도 오리발 내밀 그런 인간들이에요. 막 증거 아니 하얀 색깔 옷을 갖다가 이거 하얀 색깔이지요? 맞지요? 검찰이 물어봐. 그럼 이재명, 정진상 아니요? 까만 색깔인데? 검찰 하얗잖아요? 아니요? 까매요. 이렇게 우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꼼짝 마라식으로 증거 확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때려잡자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가야 돼, 검찰에서. 그래야만이 꼼짝 못하지.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 아주 그냥 사기꾼들이라서 길을 잘 알아요. 빠져나가는 길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검찰, 경찰은 대장동 특혜 사건 본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허가 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이다. 되졌어. 답은 그겁니다. 아주 시원해요. 새벽에 김웅이하고 서욱 새벽 3시쯤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검사 청구한 거 그냥 발부시켰어. 발부했어. 잡아 집어넣어. 그리고 잡아 집어넣고 조사해. 우리 대가리 문재인까지 연루가 돼 있으면 또 잡아 집어넣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봐요. 지금 뭔 꼴이 됐을까? 대한민국. 계속 조공 바쳐야지. 김정은한테 조공을 바쳐야지. 돈을. 그리고 우리는 허리도 졸라매가지고 맨날 세금 내다가 그냥 돼져버리는 거지 뭐. 나이 먹고. 그 짓을 왜 하느냐고. 에휴. 어쨌든 유동규 씨가 오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아니 어제까지도 기자가 국민들이 우리 유동규 씨 신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했더니 그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오늘 유동규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단적 선택했던 네 분들, 그리고 지금 출소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겠지. 하여튼 본인이 느낌이 이상했을 거야.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던가?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4명 다 극단적 선택한 분들도 외압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고 어떤 외압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극단 선택한 거 아니냐, 다 의심하고 있잖아. 근데 유동규 이분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자, 불법 대선자금 의혹, 요거의 주인공은 김용인데 여기에 원 대가리는 이재명이다. 여기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밖에 없다. 그냥 유동규를 보호해야 됩니다. 유동규 변호사 측에서 오늘 중앙지검 형사 22급 재판장 이준철 판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법관의 신변을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고 나갈 때 방호원들이 경호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자택 경호까지는 아니다. 법정에 왔다가 나갈 때까지는 이제 방호원들이 경호를 해주고 자택 경호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법조계 인사가 말을 했는데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유동규의 진실이 주요했기 때문에 김용희를 체포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1등 공신이죠. 누가? 유동규가. 그러니까 김용희 대선자금이 필요하다고 또 8억을 받고 그 이후에 20억 원을 유동규에게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유동규가.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김용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8억 원을 받았다는 이 메모도 함께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20억을 또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선 자금에 쓰려고 별 트릭을 다 쓴 거예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3팝 애들이. 유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 얘가 도시개공 전략사업실장이었었잖아요. 이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김용에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 원을 전달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시기는 이재명이가 대선을 준비하던 때로 민주당 경선 시기에 해당한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선 준비하던 때로 그때 돈을 8억 4,700만 원을 4차례에 거쳐서 직접 받아가지고 이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 돈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근데 이거 돈을 찾을 때도요, 5만 원권을 다 찾았는데 나중에 4,700만 원은 만 원권으로 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5만 원권으로 8억, 그리고 4,700만 원은 만 원권으로 한 박스 채워서 그것까지 갖다 준 걸로 정리가 그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규가 양심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사실 대통령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안 했죠. 뻔히 이제 이재명의 미래 속에는 개털이다. 그거를 유동규도 남욱도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궁리 하겠지. 근데 모두들이 지금요 구치소에서 남욱도 김만배까지도 야 이거 우리 이러라고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이재명 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안 만난다는 거예요. 변호사 안 만난다는 거. 만나면은 바로 민주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욱도 지금 어쨌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거부한다는 거야. 유동규처럼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돌아서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